자,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법이어서 어떤 지문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활동 지원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장애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나온 것처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첫 번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되,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그래서 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급여에는 뭐 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다음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왔었고, 기초연금법에서도 왔었고 하는 것처럼, 부양의무자는 역시 똑같이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자, 여기 보십시오.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지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그리고 수급자의 배우자,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래서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물론 실천 현장에서는 별다른 이제 의미가 사라진 것이 되어 있지만,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그랬는데, 그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수급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에는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1촌의 직계혈족까지, 그 배우자는 아닙니다. 1촌의 직계혈족, 그리고 수급자의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활동 지원 기관은 뭐 다른 법에서는 보장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봐주시고, 그다음에 시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신청 자격.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신청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뭐 당연하지요.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 원칙이 띄어쓰기 없는 노인 등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세 이상인 사람을 이렇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6세 이상입니다. 우리가 3교시 시험으로 본다면 6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6세 미만이 아니라 6세 이상.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6세 이상. 그다음에 활동 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읽어보면 길어집니다만, 활동 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중복 급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냥 더 읽어보기 전에 X를 쳤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은 누가 내?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지원 급여의 신청은 누구에게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그다음에 심의 다 좋습니다. 심의. 그다음에 심의 기간도 좋고. 쭉 올라가시면 쭉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수급자격에 대한 정리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의 유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그런데 다만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해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한 달 더 유예를 해준다. 자, 여기도 같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상실.
그 상실을 보면 수급 자격의 상실은 마치 국민연금과 똑같이 사망을 했을 때, 국적을 상실했을 때, 국외로 이주했을 때,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났을 때 하는 것처럼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이주,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됐을 때, 자 이럴 때는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보다 똑같이 사망할 때, 국적 상실했을 때, 해외 이주했을 때 다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다음에 갱신 조건 나머지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회보장 수급권은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혼자서 영위할 수 없는 자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말처럼 쉽게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수급자가 이런 사유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나 이런 것 등이 직접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가족이나 친족이나 관계인이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친족, 관계인은 당연하지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종류에는 이미 앞에 정의해서 봤습니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종류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에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특히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 그중에 재가급여의 종류의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거 쉬운 것 같으지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입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그 밖에 야간보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처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을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도 역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제한이나 정지 사유가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제한 정지 사유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절차는 지정입니다. 지정.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담당하는 활동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 지정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지정사항이라는 거. 맞아, 이 지정이란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노인 장기 요양 급여 기관도 역시 지정이죠. 노인 장기 요양 기관도 역시 지정,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도 역시 지정. 지정 2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폐업 신고 등 좋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기관의 지정 취소가 나와 있는데 어느 법을 보든지 간에 복지 관련 법에는 거짓이나 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격증도 기관 시설도 다 취소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따르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것이 있죠.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있고 또 활동 지원 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또 역시 거짓 나와 있죠. 어쨌든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가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자격증도 취소, 기관 지정도 취소, 다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또 그런가 하면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 자, 여기 아주 사업적이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도 본인 부담금이 보통 15%인데 나머지 85%는 국가로부터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서도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처럼 부정한 방법이죠. 본인 부담금을 면제 할인하거나 또는 수급자를 알선 유인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바로 여기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로 이것이 참 많은 거죠. 다음에 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설립 허가제가 사회복지시설 설립 신고제로 약식 절차로 바뀌면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은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양한 것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또 그럼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는 활동지원급여 평가에 응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역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위 감독권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섬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은 누구나 장애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 보조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 보조인이 합니다. 방문 목욕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나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방문 간호를 하는 사람은 더 전문성이 있죠. 간호사로 2년, 간호조무사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치과위생사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활동 보조는 활동 보조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방문 목욕은 누구나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중 1급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방문 간호는 당연히 간호사로서 2년 이상 실무,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실무, 그리고 치위생사 이렇게로 범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지원사가 나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되는 사람. 아까 우리가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모처럼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 인력은 활동보조인인데 자 여기 모처럼 활동지원사가 되려는 사람은 되어 있죠. 활동지원사. 그래서 활동보조를 급여하는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때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일정년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활동지원 인력의 결격 사유는 너무 섬세한 내용,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그냥 일별하는 정도로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십니다. 그다음에 활동지원급여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다 좋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그리고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데는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되는가? 본인은 처음부터 전액을 바로 장애인 활동 기관에서 무료로 받거나 아니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무료로 제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15% 한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차등 부담한다. 본인 일부 부담금 15%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관련된 비용은 본인이 15%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관련 장애인 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권리 구제의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의 절차를 거쳐서 행정 심판을 거치고 행정 소송까지 가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의 신청이라고 제목을 크게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이의 신청. 그래서 다양한 처분의 이유가 있는 자는 그에 대하여 그 처분을 냈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한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꼭 이의에 불복해서만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활동 지원 급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행정 심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정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적은 차례는 보면은 우리가 사회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의 이의 권리구제의 절차를 보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거기에 불복했을 때 행정심판을 하거나 거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하거나 차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의 신청하고 그에 불복했을 때 행정심판 관련 없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절차.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마치 국민건강보험의 권리구제의 절차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애인 활동 급여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하고 나머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그 비용 부담이 나와 있습니다. 비용 부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혼자서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이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소득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비용 부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 지원 사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이렇게 문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 좋습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기관이나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면 불이익에 관련된 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활동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불이익한 거죠.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한 것처럼 사회보장 수급권은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같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인 편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자, 이래서 줄여서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오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다른 것은 좋고 뭐 장애인을 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편의시설이라는 면이야. 편의시설. 여기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 등이, 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그냥 묶어서 장애인 등이 그러지요.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그냥 줄여서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과 설비를 편의시설이라고 한다. 다음에 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공원이 나오는데 편의시설의 범위에는 공원이 들어가는데 공원에는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도 또 도시공원에서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내에 있는 공원시설, 자연공원 내에서도 자연공원 내에 있는 공원시설을 다 포함해서 공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서 한번 여기 읽어보시고 나중에 본 규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나와 있죠. 여기는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단거리 이동권을 편의시설의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최단거리입니다. 다음에 접근권 되어 있고 편의증진에 그래서 편의시설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그냥 4월 10일을 편의증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니까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자, 여기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편의증진법,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편의법에 대한 대상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공원, 그리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이때 공원에는 도시공원, 자연공원, 앞에서 정의는 그리고 및 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시설, 자연공원 및 자연공원시설을 포함했을 때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런가 하면 통신시설도 편의증진에가 나옵니다. 아까 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나 시설을 말하지 않습니까? 통신시설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쭉 넘어요. 다음에 인증의 유효기간. 편의시설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10년. 우리가 보면 10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동학대 범죄나 성범죄, 장애인 학대, 장애인 관련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취업 제한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10년을 넘지 않더라도 상한선 10년까지 취업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10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역시 취소 사유가 또 나와 있죠. 취소 사유. 뭐 여러 가지 많은 취소의 사유가 있지만 언제나 자격증이나 시설이나 기관의 취소 사유의 공통점인 것은 거짓이나 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인정기관 지정에 취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이나 또 인증기간 위반하여 인정한 이것도 부정이죠. 인정기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 그러면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앞에도 우리가 보면은 많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그 국유지나 공유지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에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실태조사는 아시지요? 실태조사. 근데 실태조사라는 건 좋습니다만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나 표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번은 반드시 전수조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로 해야 되지만 5년에 최소한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치의 지원이 나와 있군요. 설치의 지원.
11번에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등 금융 지원이나 기술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조세도 감면합니다. 조세도.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원으로선 굵은 글씨로만 연구개발 촉진. 또 그러면 거기 적용의 완화. 너무 엄격하기보다는 인가라는 것 좀 도와줄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자 해서 적용의 완화. 또 그런가 하면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이거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좀 더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여기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의 대상에는 공원, 공중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공중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요즘은 보통 5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도서관에 가서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다가 주차 안 했다라고 그 앞에다 잠시 갔다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진이 찍히게 되면 뭐 50만 원까지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선을 물고 주차를 했다거나 그 앞에다가 잠시라는 핑계를 대면서 잠시 세워놨다, 그다음에 정차를 해놨다거나 그렇다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설사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차통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한 보시고 강제이행금 좋습니다. 그다음에 양벌 규정은 우리가 행정법 처리에 있어서 당연히 위반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죠. 위반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바로 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저희 감독권이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역시 같이 처벌을 같이 병행해서 받게 되는데 모든 똑같은 똑같은 처벌은 아닙니다. 벌금형이지만 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의외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을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는 자에게도 당연히 형을 부과하는데 그 형은 형벌의 종류 중에 벌금형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의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출제 비중은 0.5개 선에서 머물고 있지만 안 입을 수는 없어서 이번 기회에 일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쥐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영유아 보육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